지난해 봄 무렵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나 씨 2층 집 창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갔을 거야 아마. 이걸 밟고 올라간 것 같아. 근데 나뭇가지 소리가 들렸는데 이걸 탁탁탁 소리가 났어요 그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분명히 닫았는데 열렸더라고요. 창문을 열었나? 하고 닫았어요 다시.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야심한 시각, 누군가 에어컨 실외기와 담벼락을 밟고 올라와서 집 창문을 열었다는데요. 아우, 저러면 섬뜩하죠. 예.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인이 잡혔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전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그 시간대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시간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차량 번호, 그 사람의 모습 다 찍혀서 이제서야 본인이 맞다고 자백을 하더라고.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2016년 결혼한 유나 씨. 5년을 함께 살다 2년 동안 별거 생활을 했다는데요. 결국 2023년 5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지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던 유나 씨. 그런데 이사한 집으로 전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왜 자꾸 찾아와요? 우편물에 제 이름이 적혀있으니까 우편지 알았다고 경찰에서. 지난해 8월 28일 자정이 넘은 시각. 전 남편을 마주한 건 유나 씨의 집 안이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 여니까 신발이 앞에 있었어요. 왜 어떻게 들어왔는데 너 지금 여기서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 계속 얘기를 하니까 무단 침입을 한 거잖아요. 침입이죠 이거는. 주방에서 칼을 한 번에 들고 와서 칼을 오길래 칼을 막는다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스치고 배로 계속 찔렀어요. 아유. 잔혹하게 흉기를 휘두른 전 남편 정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람을 찔러놓고 담배요? 지금은 어떻게 내려갔어요? 저 뒤로 올라갔어요. 가스레간 타고 올라갔어요? 아니요. 옥상에서 옥상에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옥상에 내려갔어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게 아니었네요. 문 열렸나? 아, 옥상에 내려갔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사건 당일 CCTV를 확인해 보니 전 남편은 유나 씨 집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아하. 그리고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설치된 철제 처마를 밟고 5층 집 창문으로 침입한 겁니다. 세상에. 아이고. 계획범죄 같은데요? 유나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복부와 허벅지, 어깨, 손 등 10여 곳을 찔렸고 아이고. 13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중 생명이 위급한 순간도 수차례. 가족 모두 기적을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술하는데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안 뺄 수도 있다고 너무 깊이 있다고 칼이 들어가 안에까지 다 찔려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3번이나 걸려 기절 몇 번이나 내가 미칠 줄 진짜 알았어요. 아유 미치죠. 이렇게 살아난 게 기적이긴 한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억울한 게 이혼을 했는데 저를 왜 쫓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칼부림 사건의 생존자.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 요새는 이렇게 거의 누워 계시는 네. 맞아요. 이렇게 손가락 운동 하고 있어요. 집에서 병원 가거나. 아유 재활하고 있네요.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7살 아들이 엄마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애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다고. 그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가 엄마 이렇게 만들었냐고 오늘 아이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2016년 결혼식을 올린 유나 씨. 남편의 폭력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돼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욕은 기분으로 하고 나는 기분이야. 제 이름이 애 앞에서. 그리고는 아침에 밥을 안 차려주는다거나 음식물 쓰레기 빨리 차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이 화가 나 있는 상태면 때렸어요. 저는 맞은 사람 독립처럼 막 때리고. 친정에서도 예외 없이 굴었다고 합니다. 끝이가 찔러서 나 그거 잊을 수 없어요. 성질이에요.
그것도 욕을 해요, 욕을. 그러면 우리 없는 데서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때리고 놓고도 내들어가 빽빽 울면서 잘못했다고 박수까지 썼어요.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었고 용서를 빌고 각서를 쓰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각서를 뭐 저렇게. 하지만 남편 정 씨는 아내를 향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에 저녁 늦게 대화를 하는 도중 기분 나빴는지 테이블에 물병을 집어 던지면서 저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주먹으로 제 얼굴 아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때리고 나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만하라고 저한테 달려와서 안았어요. 아들이랑 서로 울면서 이거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집을 나온 유나 씨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접근 금지 임시 조치 해제 이틀 뒤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이야. 이해를 못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갑자기 저한테 막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뭐다 진짜 죽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왔는데 주먹으로 머리를 막 때리고 그러더니 주방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왔어요. 칼을 들고 와서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는 경찰서에 도움을 받고 다시 이제 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니 전에도 칼로 위협한 적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갈수록 폭행이 심해져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유나 씨. 시댁에 하소연도 해봤다는데요. 그 부모가 너희 돈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네요. 얼굴 이렇게 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난 폭행 이렇게 당했다. 저는 못 산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손잡아서 참고 살으래. 다 이렇게 산대. 남편을 폭행 상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폭행 상해 때 합의를 해달라고 저렇게 따라온 거예요. 근데 따라올 때도 A4용지 하나, 지장 찍는 거 하나, 볼펜 하나 챙기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으면 다 필요 없고 뭐 위자료고 필요 없고 그냥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러면은 그 합의서를 적어줄 테니까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 그렇게 악몽 같던 7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상해죄 없던 걸로 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네요. 양육권도 가져가고 남편 유리한 대로 다 했네요. 이혼 이후 행복한 삶을 되찾고 싶었던 유나 씨. 미용실도 새로 개업하고 미래도 설계했습니다. 여기 오픈하고 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기반을 좀 잡아놓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죠. 원래 했던 손님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괜찮았어요. 미용 경력이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이 보이나? 뭐죠? 에이 설마. 저기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 저쪽에서.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전 남편이었는데 대체 미용실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식당에 안 보느라 밥을 먹으면 그래서 지나가요. 그런 게 몇 번. 아이고. 둘이 같이 술 먹을 때 전 남편이 찾아왔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스토커였던 거예요. 스토킹이죠. 홀로 서기를 시작했지만 불안했던 하루하루. 그 무렵 유나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랑 이제 두 분이서 저희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니까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간단하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처음 알게 됐고 2023년 8월 20일 제가 고려를 해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일주일 뒤 전 남편이 그의 가게로 찾아왔다는데요. 아 남자친구 가게로요? 남편이라고 하면서 결혼사진을 먼저 보여줬고 그 뒤에 이제 내가 이혼을 한 사이 아니냐 하니까 그때 이제 또 이혼을 한 사이 지금은 이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관계를 가졌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이후 유나 씨에 대한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돈 있어 보이니까 그 돈을 다 빼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거다. 내가 형님 안 당하게 도와주러 왔다. 형님 제 말이 진짜니까 믿어달라.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뭐죠?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던 걸까? 야 저게 더 신기해요. 신기하네 정말. 주변 상인에게 전 남편의 행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여자분 사진을 내보이면서 이 사람 여기 왔더냐고 우리 가게에 왔더냐고 묻더라고.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오면은 자기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 이튿날인가 또 와가지고 사장하고 어떤 이성의 관계인 것 같다고, 또 어떤 오심을 받아가지고 사장을 피해를 줄 것 같다고 극하더라고. 그는 왜 이혼한 아내의 주변을 맴돌았던 걸까? 스토커들, 그리고 이런 병적인 집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죠.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랑해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갖지 못한 물건, 우리는 그거를 이제 도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그냥 부셔버리죠. 남자친구를 찾아갔던 다음 날, 전 남편은 유나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 미용실에 이사한 집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계속 스토킹을 했다는 거죠. 맞은편에 서서 창문을 한참 쳐다보는 전 남편. 8월 27일, 이날 하루 종일 유나 씨 집 주변을 배회합니다. 유나 씨는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같았으면 오빠가 집에 밑에서 차를 대놓고 저 혼자 올라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같이 올라가주면 안 되냐 해서 같이 올라갔는데 8월 28일,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한 유나 씨와 남자친구. 현관문을 열었더니 전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경찰 신고를 했어요, 제가. 경찰 쪽에서 주소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묻길래 주소 알려줘 하는 순간에 얘가 그냥 확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저도 순간 놀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하니까 후통이 다 벗겨지면서 뒤로 넘어갔는데 현관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유나 씨와 전 남편만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문이 잠긴 겁니다. 공포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 배를 누르니 전 남편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신가요? 네. 전 와이프인데 애 새끼 버리고 다른 남자랑 하고 싶어서 조마하랬겠는데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화를 못 이겨 칼을 휘둘렀다는 정 씨.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말이 아유, 정말로. 왜요? 그 남편이 수갑 차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저를 입자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엄청 살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눈빛이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서워. 간과 췌장, 그리고 위와 소장까지 손상될 정도로 깊이 찔린 상태. 결국 췌장의 3분의 2와 비장 전체를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준비까지 했던 순간 유나 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회복되기는 힘든 상황. 칼이 관통한 왼쪽 손은 평생 장애가 남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들게 버틴 3개월 동안의 입원 생활. 어느 날 전 시부모가 병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1심 재판 하루 전날 애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전에 기록들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를 못 쓴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용서해달라고. 용서요? 날짜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미 변호사를 일찍이 쓴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는.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찾아온 거예요. 시댁에서도 전화 왔을 때도 제 얘기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말 잘해가지고 언니 아빠가 용서는 해줬어. 하루빨리 나가고 지 아들 곁에 와서 알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지. 진짜 생각한다면 그래도 분한 마음 좀 그러는 거 좀 용서 좀 해달라고. 본인 아들 용서해달라는 말뿐이네요. 지난 12월 19일 전 남편 정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기각이요? 너무 황당하죠. 저 평생 지금 저비용으로요. 호텔로 살아요. 뭐 억울하잖아요. 너무. 아니 꼬맨 자리가 없어요. 꼬맨 벗어나면 뭐 저희 지금 당장 일도 못하고 이 상황인데 오늘부터 지금 아무 국 없이 살잖아요. 전 아내를 무참하게 찌른 칼부림 사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와 간을 완전히 통과를 해서 그 뒤에 있는 동맥을 찌른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깊이 찌른 건데, 사람이 그렇게 깊이 찌르려면은 그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정말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폭력 양상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당연히 다시 또 그 피해자한테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다시 이런 공격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그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은 매우 계획적이라는 거죠. 가해자인 남편 같은 경우는 가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재범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경계선상까지 굉장히 높다는 거죠. 36의 삶이 이렇게 막막해질지 몰랐습니다. 건강했던 몸도 마음도 잃었습니다. 먹고 있는 거 약이고 하루에 이게 5번을 먹어요. 췌장이 잘리고 비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당뇨를 얻어서 당뇨약도 먹고 있고.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살아가기 위해선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사람이 출소했을 때 정말 진짜 저는 진짜 마음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고 저한테 보복할까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요. 이혼 이후까지 이어진 악연. 아들 대외의 결혼 생활을 지켜봤던 정 씨의 부모는 어떤 입장일까? 실례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인데요. 며느리 사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착한 놈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불법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가정을 팽개치고 애를 부르고 한 대 때리면 그게 가정폭력이 제일 크잖아요. 맞죠? 왜 때릴 수밖에 없습니까? 때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게 어딨어요? 말이에요. 가정폭력이 있었던 건 며느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얘가 종교단체에서요. 네? 빠져가지고 물론 가정폭력은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얘가 가정을 지키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종교에 빠졌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에 얘가 빠져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다는 전 시댁의 주장은 사실일까?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임신 때부터 폭행이 계속 이어져 왔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 가서 뭐 마음의 위로라든지 힘들 때마다 갔던 곳이지 호흡하고 명상을 좀 많이 해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다고 합니다. 전 시아버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사실 확인 할 것도 없고 가세요. 나도 피해자예요 지금. 어떤 게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인 피해자잖아.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자요? 나는 저 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 며느리는 지금 칼로 이렇게 상처 입고 다 했는데 마음의 상처는 뭐예요? 근데 아내분을 막 미네요. 가정 폭력이 왜 있었겠어요? 부부간에서 싸움을 했으면 부부간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맨날 경찰 불러가지고 신랑 죽일 놈이라고 그 되냐고. 그런 부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씨. 전 시부모는 며느리 잘못이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알고도 저러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너무 양심들이 없는 사람 같아요. 살인 미수를 저질러 놓고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해요. 너무 억울하고 이 피해자 입장은 전데 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말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그거는 전 너무 억울해요. 지난 1월 수감 생활 중에 편지를 보내온 전 남편.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형식적인 앞뒤 안 맞고 그런 내용들, 진심이 닿지 않은 늘 하던 방식 형태. 전문가는 편지에서 가해자의 현재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다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고 본인이 감옥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가 아니죠. 본인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들을 정말 절절히 담아서 보내야 되는 내용들인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나도 사실은 통증이 있고 아파. 사실은 나는 너를 믿고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루어지길 바랬어. 아직도 미래의 희망으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뻔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 마음은 참 바뀌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갑자기 없어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는 유나 씨.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본 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댁에서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만남 있을 때 집에 이제 갈 시간 되니까 좀 더 엄마랑 있고 싶다고 이제 제가 방학 때는 데리고 혼자 있거든요. 7살 아들은 엄마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 뭐해? 나 그냥 있어. 누구랑 있어? 뭐 하는데? 엄마 보고 싶어 전화했어. 할아버지랑 있는데 왜? 뭐 힘들어? 아니. 엄마 보고 싶어? 조금. 엄마한테 전화해. 할아버지 옆에 소리 질러. 엄마 들으셨어요? 불쌍해 어떡해. 데려오고 싶은데. 아휴. 근데 문제는 제가 데리고 오면 또 올까봐 출소하고. 별거 때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 핑계로 계속 찾아오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유나 씨는 꼭 되찾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6개월째 비워둔 미용실도 정리해야 하는데요. 8월달 그 사고 나서 이제 문 닫고 임대료는 매달 나가고 다 싹 다 이거 인테리어 싹 다 새 걸로 다 한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좀 다시 괜찮아지면 또 다시 하실 예정? 네네네. 좀만 괜찮아지면. 그런데 뭔가 불안해 보이는 유나 씨. 어딜 보시는 걸까요? 두리번거리시는데요. 지금도 은연중에 계속 이렇게 밖을 보고 그러시네요. 맞아요. 무서워서 누가 볼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도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냥 무서워요. 아유.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은 평생 유나 씨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못 견디게 힘들어 주저앉는 날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유나 씨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수감을 하고 난 이후 어떻게 암차적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나라에서 그걸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아들도 평범한 게 좀 사는 게 꿈이에요.